개장 전에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뭐 뉴스가 많은데 계속 좀 정리가 되고 교집합이 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예.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에너지에 관련된 뉴스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러우 전쟁이 좀 촉발했죠. 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전환 리스크.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천연가스 뭐 러시아에서 받아왔던 거를 다른 데서 갖고 가기 위한 전환 리스크. 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의 수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보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 대표님 어디로 봐야 되나요? 네. 방금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단기간의 변화가 있고 조금 긴 호흡의 변화 두 가지를 저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변화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에서의 에너지 수급의 굉장히 불안이 어디로 이게 튈 것이냐에 대한 진환이거든요. 일단 수혜는 카타르인 것 같습니다. 네. 카타르. 네, 카타르 국영기업이 그렇죠. 카타르 에너지인데 예. 에너지가 2019년도에 그 LNG 생산 규모가 7,700만 톤이었는데 이걸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변환이 첫 번째 이제 수혜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이고 어떤 게 괜찮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LNG 운반선도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스전 정산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프라주가 당연히 있다겠죠. 예. 네, 인프라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승광밴드 같이 피팅 강관업체. 피팅 강간업체가 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LNG 인프라주가 맞아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일차적인 것이고 예. 2차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카타르에서 유럽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LNG 운반선 관련된 주가 우선 뜨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단기간의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고 예. 장기적인 변화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IRA 사인을 했는데 예.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기차 배터리에만 사실 신경 쓰는데 이 예산을 잘 보시면 2032년까지 이 예산안에 전체 예산의 80% 가까이 3,700억 불이 수소 전기차 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그린 에너지의 변화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이 IRA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 수혜를 볼 것인가? 미래 에너지의 변화의 패러다임은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탈탄산, 분산, 디지털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탈탄산은 지금까지 지적된 것이고 우리가 분산화,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형 원자로 같은 데 사실 분산하거든요. 네, 소형 원자로 분산하고요. 디지털은 결국 스마트 에너지 같은 개념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긴 호흡의 에너지 변환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산화, 예. 특히 이제 디지털화는 잘 생각 못 해봤었는데 네. 저게 괜찮은 디지털화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AI, 그러니까 스마트 에너지죠. 빅데이터, 지금까지는 스마트 지금까지 우리 잘 보시면 예. 한전에서 대규모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렇죠. 긴 송전탑을 통해서 간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산화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예. 그러면 ESS도 뜨겠죠. ESS. 저희 예, 신종호 수소 앵커께서 에너지. 좋아하시는 태양광. ESS. 예, 그리고 디지털이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지금은 한번 전기가 생산되면 그걸로 소비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시키면 가장 적재적소에 분산시키는 요 기술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괜찮네요. 그러면 관련주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나오죠. 예, 대략 생각해도 예. 어디가 관련된 줄은 이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을 하신다면 뭡니까? 저희도 먹여 주셔야 알아요. 우선 통신사다 사실은 인간이 있습니다. 통신사. 예, 이 디지털화에는. 뭐 저희가 잘 아는 3사, 네. 통신 그리고 3사요. 그렇죠. 배터리주가 사실은
그 지금은 자동차로 정됐지만 ESC가 좀 안정화된다면 그쪽도 또 연관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배터리 네. 업체들. 배터리 그리고 업체들. 그 원자력도 소형 SML에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가. 예. 두산 에너빌리티. 예, 맞습니다. 같은 그렇게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긴 호흡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디로 수혜가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주 아니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로 뭐 저는 조선주 올해 내내 예. 계속 뚝심 좋아. 있게 소위 가져가는데 미르셨죠. 실적이 잘 나오고 예. 거기다가 이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뭐 LNG 가격이 올라갔다, LNG 쇼티지다, 뭐 근거리에서 이제 원거리로 바뀌었다. 이게 전환 리스크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파이프로 연결해버리면 그렇죠. 비용 가장 싸게 네. 수급을 할 수 되는데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그 어떤 에너지 전체적인 자립과 예. 시스템이 되려면 예. 탄소야 뭐 당연히 얘기가 네. 탄소고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가 이제 분산화와 디지털, ESS와 SMR 이렇게 네. 정의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긴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야 할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네. 좀 길게 압축을 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다음 이슈로 자연스럽게 네.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0년은요, 이른바 중국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들, 예를 들면 화장품, 맞습니다. 면세점, 뭐 이런 종목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한중수교 30년입니다. 네. 한중수교 30년인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30년 전만 해도 탈냉전 분위기로 우리가 중국과 와, 이 공산권국가 수교를 해? 라는 분위기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탈냉전이 아니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이 중국 관련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죠. 92년도에 수교를 했는데 우리가 한 세대를 부를 때 보통 30년이라고 그럽니다. 한 세대가 바뀌면 아.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그게 30년이요? 네, 우리가 평년 기원도 30년을 보는 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30년이 되면 뭔가 큰 변화가. 변화가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중국과의 30년을 이제 수출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 작년 우리나라의 한 해 수출액이 6,445억 달러였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이 중국 수출. 전체 수출액의 25%, 그러니까 1,6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8조 정도. 미국이 15%니까 대단한 거죠. 그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은 5배 늘었는데 중국은 162배 늘었습니다. 자, 단순히 양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 3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올 7월달까지도 누적으로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넉 달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년간의 중국과의 역학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해서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갖다면 최근의 구조는 경쟁 구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쟁. 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삼성전자 애니콜로 시작하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엄청난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존재조차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까지 모든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 접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30년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흑자를 보는 국자국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국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예. 미국은 이미 그것 때문에 이미 그 경제 패권을 지기 위해서 지금 수년간 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이번에 미국의 IRA도 그런 법안의 일환이고 그렇다면 이 시국에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로 중국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패러다임 변화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의 30년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 구도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의 한 4분의 1 가까이는 사실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많이 좀 소싱을 받아오잖아요.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네. 내재화 움직임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잘 해낼지 이것도 잠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혜주 피해자를 찾기는 참 어려운 단계인 거는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그 최근의 변화가 뭐냐면 글로벌화에서 탈글로벌화입니다. 큰 패러다임 변화. 그렇죠. 예, 공장들이 이전해 가고 제조업의 우리가 이전의 제조업은 굉장히 낮은 단가를 위해서 계속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최근은 이게 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장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기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그 제조업에 가 있으면 결국에는 따라가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라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무역으로 그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큰 변화가 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걸 주식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저희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중국 관련 수혜주들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사 가운데서 상당히 놀랐던 것이 중국 때문에 성장을 했던 롯데그룹이 네.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플도 중국- 좀 바꾸고 있죠. 인도 예.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사실 우리도 뭐 사드 등 이제 미중 냉전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 전에는 예. 그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나라는 소비 시장으로 본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소비재 시장으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에너지라든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소비 시장으로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쟁국으로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네. 국가로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우리가 사오는 그 기업도 있지만 후승같이 배터리 소재를 파는 기업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중국과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을 주시면서 보는 게 아.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경쟁국 될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 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후성 네. 대표적으로 후성과 같은 기업 이제 탈글로벌화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또 바로 다음 주제로 좋습니다. 넘어가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현대차. 맞아요. 이게 딱 그 이슈잖아요.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게 됐죠. IRA 네. 법안 때문에. 그래서 아예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파 전략이 통할지. 자,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좀 안 좋았었죠. IRA 법안 통과한 이후로 바로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에 10조를 벌어요. 근데 이 보조금을 못 받아서 받는 피해가 사실 숫자로 직접적으로 그만큼 클지 그건 주식을 좀 아닌데. 예, 팔아야 될 만한 정도의 숫자일지에 대한 의구심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예. 성장의 전략을 갖고 가는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를 핵심 키워드로 보고 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나? 막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홀뉴라 그래서 그냥 거기 전기차 그 공장이 있잖아요. 일단은 예. 미국에도 네. 현대차 공장 거기서 좀 생산해도 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과 약간의 이제 체인징이 그렇죠.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약간 과도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현대차도 사실 6개월인가 좀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탈글로벌화에 좀 발맞춰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은 이번 미국 IRA 법안이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 소지도 사실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예. 미국이 강대국이고 하니까 예. 또 맞춰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자기 멋대로 맞습니다.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현대차의 현실을 좀 직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상반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3위예요. 작년에 5위였거든요.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벤츠라든지 다른 지행까지 다 제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2위까지 올라갔어요. 상반기 기준으로. 테슬라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근데 요 2위를 달성하는데 핵심 모델이 뭐였냐면은 아이오닉 5하고 그다음에 EV6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모델이 그 이번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 2위까지 할 수 있는 그 가장 1등 공신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두 개 모델의 생산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는 거의 0%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현지 생산하고 있는 모델은 어디냐면은 미국 현지 엘라베마 공장이 있거든요.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산타페 전기차 일부하고 올 12월부터 제네시스 전기차를 12월부터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아이오닉 5 그리고 9월부터 나오는 아이오닉 6 그다음에 EV6 내년에 나오는 EV9 전략 모델을 다 국내 생산하기 때문에 이 공장이 어디서 생산 계획을 하고 있냐면 네. 2022년에 완공 그 예정인 조지아주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당장 법안은 통과됐고 약 그 1,000만 원의 가격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현대차의 대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지아주 공장을 2025년인데 이걸 6개월 이내로 땡기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인 것 같아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6개월 이내에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의 수성을 계속 해보겠다는 게 현재 현대차 전략이고, 근데 문제가 이제 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게요, 자동차 공장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협력업체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안에 국내 협력업체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예요. 국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회장의 주장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지에 있는 209개 정도의 협력업체, 다른 외국의 협력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일단 협력업체가 한번 조인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 난관은 노조입니다. 노조. 네. 석 달 전에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게 있죠. 그 투자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전략 모델은 다 국내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또 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 두 가지 난관을 깨면서 6개월 안에 전기차 시장을 수정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현대차 주식이 왜 이러냐고 좀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그 도난놀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세요? 도난놀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기아차를 훔쳐서 그걸 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 챌린지가 그래요? 유행을 하고 예.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부담 느끼지 않겠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련 회사의 주식을 파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악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저희는 웃고 있는데 네. 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현대기아차만 노리고 그렇게 뭐 예, 좋은 도난 뉴스는 챌린지를 아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네. 예. 저는 제 결론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 아니다. 현대 추세고 한 6개월 전에 공백기면 이게 현대차 전체 실적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만한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